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통장에 소리 없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연봉이 올랐는데도 막상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예전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야근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몸값을 올렸는데 내 삶은 왜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세금 구조가 월급쟁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현재 수많은 직장인들이 연봉 인상률보다 실수령액 증가분이 줄어드는 기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잘 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정작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만 믿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벼락거지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평범한 대기업 대리인 35살 김 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 과장은 올해 초 연봉 협상에서 기분 좋게 5% 인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싶어 아내와 함께 맛있는 외식도 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첫 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김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전 금액은 분명히 올랐는데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작년과 고작 몇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공제액이 무섭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느낀 배신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확히 2026년 1월부터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를 갉아먹는 거대한 청구서가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유리지갑을 타격한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의 동시 인상입니다. 기존에 9%로 묶여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이번에 9.5%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본인 월급에서 내야 하는 부담률도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역시 기존 7.09%에서 7.19%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겨우 0.1%에서 0.25%피 정도 올랐으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월급쟁이의 특성상 체감폭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세전 300만원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매달 약 1만원 안팎의 돈이 통장에서 추가로 자동 증발합니다. 1년으로 치면 약 12만원이라는 생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매달 실수령액은 이제 겨우 290만원대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과 공제액을 다 합치면 무려 7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회사에서 연봉을 5% 올려주어도 직장인이 체감하는 실질 인상률은 3%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듯이 이번 2026년의 보험료 인상은 거대한 증세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향후 7년 동안 매년 예외 없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9.5%로 시작된 요율은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최종 13%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확정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미래입니다. 매년 연봉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가 떼어가는 몫이 7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30대와 40대 직장인들은 이 인상 구간을 정면으로 다 맞아내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부담을 온몸으로 짊어져야 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장년층 직장인들입니다. 다시 월 급여 300만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그 무게가 더 실감나실 겁니다. 7년 뒤인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률이 6.5%까지 올라갑니다. 매달 52,500원씩 1년이면 무려 63만원의 돈을 국민연금으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앉은 자리에서 630만원 이상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무려 27년 만에 단행된 개혁의 결과물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기금, 고갈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왜 하필이면 월급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인들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통장은 말 그대로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다수 직장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간접적 부메랑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는 구조입니다.
내가 더 내는 만큼 회사 역시 여러분을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그 절반의 금액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인건비라는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결국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이 짊어져야 할 총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는 신규 채용을 극도로 축소하거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눈앞에서 당장 나가는 돈은 절반이지만 나머지 절반의 인상분 역시 내 연봉 삭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전혀 분배되지 않는 최악의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특정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 혜택은 극소수의 대기업 임직원들과 관련 1차 협력업체에만 국한될 뿐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80%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골목상권을 지탱하던 자영업 시장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쟁은 눈물겹도록 치열해졌습니다. 이미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추락했고 1년에 문을 닫는 폐업 사업자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사를 포기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밀려나는 청년들이 결국 월급쟁이 일자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회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직장인들이 회사에 대고 내 월급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임금 협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청년층의 상황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고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실업률은 꺾일 줄을 모릅니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활력이 죽어간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제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데 정작 개인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체감 경기와 지표 경기의 괴리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막연한 낙관론에 갇혀 상황을 회피하려 합니다. 설마 내 월급이 줄어들겠어? 내년엔 회사가 좀 더 주겠지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안일한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이 43%로 쥐꼬리만큼 올라갔다고 안심하셔도 안됩니다.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 소소한 이익보다 지금 당장 7년 동안 매달 더 떼어야 하는 돈의 현실이 훨씬 큽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삶은 국가와 기업이 설계해 놓은 시스템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속도가 더 빠른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무서운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이 가혹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생존 치트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절대로 회사가 제시하는 세전 총액이라는 숫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오래 고생했으니 연봉 5% 올려줄게라고 말할 때 덥석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변경된 공제율을 반영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내 몸값을 철저히 계산해 가셔야 합니다. 세전 금액이 5% 올라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질 소득이 고작 2% 늘어난다면 그것은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동결이자 삭감입니다. 바뀐 소득세율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인상분을 계산기에 넣고 내 통장에 찍힐 최종 금액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면 내가 회사에 가져다준 정량적인 실적과 이익을 데이터로 증명해 내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엄연한 계약 주체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정해놓은 룰에 묵묵히 따르기만 하는 순진한 직장인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33년까지 매년 늘어나는 세금 폭탄 속에서 내 몫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월급쟁이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가장 먼저 청구서를 받지만 경제가 좋아질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 슬픈 구조에 서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지갑을 지키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쏟아지는 가짜뉴스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날카로운 경제 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